안녕하십니까. 클레비의 이환호 대표입니다. 저희 클레비는 일단 AI를 만들기도 하지만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제품을 개발할 때 많이 잊어버리는 게 이 제품을 완성을 해서 이제 시장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이 제품을 쓰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어 사실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AI한테 질문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게 사실 중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문과의 재림과 이과의 몰락이라고도 말을 했었는데요. AI가 잘 답변해 주는 건 알겠는데 어떤 답변을 해 줘야 될까? 그러면은 AI한테 최대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돼.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잘 설명을 하면은 AI가 잘 대답을 해줄 거야. 그러면은 나는 그 대답된 그 답을 가지고 나의 업무를 도움받아서 진행을 해야지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2026 년에 들어서 사실 에이전틱 AI가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질문을 주면 답변을 주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AI가 나 대신 일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AI가 사실 우리의 동료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용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사실 이 AI한테 단순히 질문을 한다는 것과 이 AI와 같이 일한다는 것은 어 수준이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 AI한테 잘 질문을 해서 모든 답변을 받고 그걸 가지고 내 업무에 복사 붙여 넣기를 이용을 해 가지고 뭐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코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 세션마다 모든 컨텍스트를 우리가 AI한테 명령한 것들 이제 다시 전달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뭐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많이 개선도 됐지만 여전히 저희가 AI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넌 이렇게 답변해야지. 너 여기 여기는 잘못했으니까 이건 좀 고쳐 줘." 이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많이들 사용하시는 시스템에서는 그 AI가 텍스트로만 답변을 줍니다. 아니면은 완성된 문서로만 답변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AI한테 "아니 우리 회사 시스템에 좀 들어와 가지고 우리 회사 시스템에 있는 좀 전산 자료 가지고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구는 있지만 사실상 연결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많습니다. 또한 AI한테 "아 나 이런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네가 대신 테스트 좀 해줄 수 있을까?"라는 목적도 사실 구현하기가 어려웠죠. 네, 동료로서 AI를 가면은 저희는 목적은 이런 겁니다. 이 AI는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작업에 대한 기록물, 내가 이 작업을 했었는데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잘 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AI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영속이 되고 AI들끼리 그 기억이 공유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AI들도 하나의 동료로서 보기 때문에 그 AI에게 실제로 컴퓨터를 쥐어 주는 게 목적입니다. 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AI가 하나하나가 '아 이건 이 컴퓨터는 내 거야.' 하면서 만들어 쓰기 때문에 어쩔 때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시스템의 설정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격리된 환경에서 그 AI만을 위한 컴퓨팅을 줘야 되고요.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AI는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실제 우리 회사의 ERP의 DB 시스템이나 아니면 다른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겁니다.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듯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AI가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고 이 한 일의 근거는 무엇이다라는 것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 AI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근데 말은 좋은데 많은 회사들에서 이걸 사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사, 특히나 20%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5% 만이 우리가 이 정도 투자했는데 이 정도 이익이 났으니 뭐 성공한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80% 정도의 프로젝트가 가치 달성에 실패를 했고 이것은 AI가 아닌 프로젝트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AI 프로젝트는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 거죠. 그리고 95%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우리가 30빌리언이나 40빌리언 이상의 자금을 투입을 해도 "PL이 0 이네. 이익이 전혀 안 나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42%는 그 AI 프로젝트 중도에 폐기하기도 합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원인에 대해서 많이 조사한 기업들과 이제 연구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R&D나 MIT 난다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논문으로서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사람이 이해관계자가 AI한테 풀어야 될 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를 해 준다든가 전달을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 개개인의 사용자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 같은 AI를 많이 만져본 사람이 쓰는 AI와 AI를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만 지원했다가 쓰는 사람들이 쓰는 그 AI의 답변 품질은 많이 다르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AI 전문가가 주장하는 AI의 성능과 일반인이 느끼는 AI 성능은 많이 다르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일반 회사에서 AI를 위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품질이 불충분하거나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AI가 그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봅니다. '아 AI가 이제 이런 것까지 풀어요. AI가 이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AI 정말 대단해요.' 하면서 이제 SNS에서도 맨날 AI가 뭐 "사람들이 못 풀던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도 많이 듣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바심이 생겨서 항상 최신 기술에만 좀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 아니고 그냥 남들이 광고하는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도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AI를 활용을 하고 가치를 창출해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조사를 해 보고 5가지 조건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AI와 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5가지 조건을 정의한 것은 자율적으로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AI는 사실 우리가 기존의 ERP 시스템을 벗어나서 이제 AI를 쓰려고 하는 것은 그냥 AI가 고정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AI를 쓰는 것이 아니고 AI가 어떤 문제를 던져주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스스로 실행을 해서 이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서 갖다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스스로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자기의 작업 목록과 작업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격리된 실행 환경입니다. 아무리 모델이 똑똑하고 AI를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모델이 가끔씩 잘못 작동해서 이 컴퓨터 자체를 망가뜨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AI는 수학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수학적 오류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문제가 된 시스템만 폐기를 하고 새로운 깨끗한 시스템을 줘서 AI가 다시 작동할 수 있게끔 또한 AI가 잘못 작동되더라도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나 다른 AI들의 작동에는 영향이 없게끔 제공을 주어야 됩니다. 때문에 격리된 실행 환경이 중요하고 또 컴퓨터 직접 제어도 필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레거시 시스템은 AI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가 10 년쯤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API로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API는 이제 개발자들이 해당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AI에게 "넌 이제부터 개발자야. 너 개발자니까 이 시스템에 네가 자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AI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필요할 경우에는 AI가 직접 엔드포인트 뭐 컴퓨터가 됐든 포스기가 됐든 프린터가 됐든 원하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구조를 가진 AI 시스템이 돌아가면서도 사람과 똑같이 감사하고 승인을 받고 정책적으로 완결된 시스템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AI가 무언가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도구 호출을 할 때 이 호출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시스템적으로 사람의 승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람이 개입을 해서 승인 과정을 기다리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 자체를 4 개의 계층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는 사람이 보는 비즈니스 도메인 그리고 AI가 돌아가는 AI 플랫폼 그리고 이 시스템들이 경리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SVC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AI가 동작을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자나 다른 컴퓨터에 접근하기 위한 ARI 클라이언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긴 하는데 좀 쉽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적으로 흐르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하나의 워크플로우를 작업 계획을 생성을 해서 AI한테 "이제부터 이 작업, 이 작업, 이 작업, 이 작업만 하고 다른 작업하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정의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문제 인텐트를 주면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AI가 자율적으로 플랜을 세우고 "저는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라고 사람한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AI 전문가들이나 AI를 많이 써본 사람들은 "AI는 이렇게 이렇게 동작을 시키고 이렇게 워크플로우 짜면 잘 동작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그냥 단순히 내가 목적만 주면 AI가 자연스럽게 그 일을 행해 주길 바랍니다. 저희의 이제 예전 고객사한테서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 워크플로우가 400 개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고서를 읽고 보고서를 축약해 주는 워크플로우가 따로 있고, 뭐 어떤 워크플로우가 따로 있고, 뭐 아침마다 주간 보고서 주는 워크플로우가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400 개가 넘어가는데, 이 담당자가 몇 명 안 되는데 이걸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워크플로우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나 이제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내 기억에 이제 이 워크플로우가 없어.' 저희가 이제 불평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 들었던 예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계획한 거는 '아 그러면 AI가 그때그때 플랜을 만들게 만들자. 어느 정도는 사람이 개입을 하되 AI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이제 툴을 쿨링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오른쪽이 실제로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AI가 짜고 이제 어떤 것을 이용할 건지 그 사람한테 계획을 주는 건데요. 내부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캡처해 놓은 걸 보여드리면 됩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시회 때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시스템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또 8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플로우 시스템, 그리고 AI는 당연히 이 회사라면 회사에 경위된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DB라면은 DB에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 오브가 이제 메모리라는 AI가 스스로 기억하는 기술을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의 시스템에 격리만 돼서 실행하면은 AI한테 한계를 주는 거기 때문에 MCP나 커넥터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외부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그 과정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클라이언트 엔드포인트나 이제 그 익스터널 익스큐션을 통해서 이제 외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제공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직접 시연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잘 만든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기술인데, 에이전트가 일하는 가상화된 실행 환경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저희가 LLM을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만들어진 기술인데요. LLM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GPU를 동시에 사용해야 되고, 해당 GPU를 사용하면서 그 모든 GPU들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GPU들은 사실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하면서 제어를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경량화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가상 환경에서 AI를 학습을 시키는 환경을 먼저 만들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이 기술이 그대로 AI가 동작할 때도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AI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 하나마다 격리된 환경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격리된 환경을 언제 어떻게 어떤 컴퓨터를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아 우리는 이미 몇 천 대 몇만 개의 GPU를 제어한 경험이 있네. 그 몇만 개의 GPU 하나하나마다 가상화된 환경이 있었네.' 해 가지고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AI들이 스스로 "아 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시스템에서 "그럼 너는 이 컴퓨터를 써."라고 해서 직접 컴퓨터를 주는 기능입니다. 그 컴퓨터들은 하나하나가 가상 컴퓨터여 가지고, 그 컴퓨터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외부로는 데이터가 나가지도 않고 영향도 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플레이나 노드 에이전트를 통해 그 시스템과 컴퓨터를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도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핵심은 사람이나 AI나 같은 일을 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됐든 사람이 됐든 같은 기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AI가 하는 작업은 모두 다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하는 작업은 모두 다 AI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한테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줘"라고 해서 이 시스템이 구현됐을 때 이 시스템을 배포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만들어서 이번 한 번만 쓰기엔 너무나 아쉬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번들로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 전사적으로 배포를 하자."라고 해서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내 일상 업무니까 이번 한 번만 실행해 줘." 해 가지고 세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쓰고 영속적으로 시행되는 번들 시스템을 저희가 구별을 해서 이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우리 회사에 도입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일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당연히 요즘에 컴퓨터 위주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스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모드, 그래서 그냥 키보드만 써서 이제 텍스트로 대화하는 모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찔러 보고 내 컴퓨터를 제어해 주는 기능입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좀 간단하게만 보여 드리자면은 AI에게 단일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컨트롤 룸에서 몇 개 이상의 AI에게 동시에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도가 결과가 되기까지 모든 시스템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제어를 해 주는 기술이고요. 당연히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도 시스템적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화면들은 다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본 것들이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실제로 이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어떤 것을 지울지 어떤 것을 쓸지까지 모두 다 제어하는 화면을 보도록 했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AI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제는 AI가 이제 동료처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번에 이 보여드린 PPT가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PPT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AI가 만든 거고요. 그래픽이나 디자인까지 모두 다 AI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PPT를 만들면서 AI는 2 시간 40분 정도를 작업을 했고요. 사람인 저는 약 11분 정도 작업을 했더라고요, AI한테 명령한 시간을 포함해서. AI가 제가 명령한 거는 "야, 네가 우리 시스템의 전체 소스 코드를 다 스캔한 다음에 기능들을 다 만들어. 그리고 기능들을 다 명세를 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런 웨비나에 나갈 건데 PPT로 만들어. 한 20장 정도면 좋겠어."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나왔는데 "아, 이 내용은 너무 전문적이야. 쪼끔 더 이제 일반인들이 듣기 쉽게 만들어 줘."라고 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면은 사실 오래 걸리겠죠. 제가 했을 때는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제 세션 했을 때는 한 1주일 정도 걸려 가지고 이 PPT를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AI 시대가 되면서 정말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희가 느꼈던 것처럼 이 생산성 향상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